오시는 매일매일이 저기요, 탈모하면 돈 많이 들어요? 진짜 헬프요. I just want you to come on phon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your line.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ine, can't make you like, boy. 내 지난 날들은 눈 뜨면 있는 cool High boy 너만 원해 High boy 내가 전해 And we can go high 나도 봐 yeah 느껴 봐 Take it to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오늘 몇 번째죠? 9번째. 예, 벌써 9번째입니다.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김정아 활동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더 다른 장소에 왔는데요. 여기가 어디죠? 아, 여기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국회의사당역. 근데 왜 또 네. 9호선에 와 계십니까? 아, 지금 장애인복지법 개학을 좀 저지하려고 우리가 네. 여기서 조금 이렇게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아. 여기 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네네. 보건복지 상임위만 통과됐고 아직 이제 본회의를 통과한 건 아니지만 그럴 조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천막이 천막 어디 어디 있어? 천막 어디 있어? 뭐 천막 저기 좀 보이시나요? 천막 한번 비춰보실래요? 예, 천막. 예, 예. 네. 천막 치고 농성하고 있잖아요. 귀여운 천막. 예, 예. 그거는 잠시 후에 우리 네. 전문가, 우리 백인혁 전문가를 네. 모셔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지난 10 며칠이죠? 12일? 네네네. 12일 날. 12일 맞죠. 김상환 이 복지정책실장 네. 세 차례 면담을 한글로 네, 협의를 네. 한글로 알고 있는데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도구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네, 서울시가 탈설 장애인들 7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네네. 하면서 조사표를 서울시 공무원이 만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편협된 조사,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탈설을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 양측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제 양측의 그 의견을 누가 줄 건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둘이 들어가겠다 했더니 이제 저 반대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또 의견을 나를 냈고 반대한 게 아니고 김정아 활동가를 반대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보기에는 저보다는 아, 그래요? 대표님 아닐까요? 아무튼 반대당 네. 거부당했군요. 네네, 우리 둘은 거부당했고 그래서 양측의 의견을 내서 조율하기로 했는데 탈사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네. 의견도 안 내는데 왜 반대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저도 제가 이렇게 거부당할 얼굴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아우 진짜 기분 나쁘네. 네, 아무튼 뭐, 예, 같은 편이면 너무 좋지만 뭐 적군이면 별로 안 좋게. 네, 어쨌든 그 탈사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상호간에 의견을 줘서 서로 의견을 좀 정리해가지고 조사를 하기로 해놓고 네. 갑자기 의견 못 주겠다 이제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우리 쪽만 의견을 준 셈이 됐고요. 네. 어쨌든 서울시는 그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수정 보완해서 올해 7월까지는 이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네. 내고 있죠. 네. 그러면 아직 결정된 건 아니네요. 조사 내용, 조사 척도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만난 그 가장 중요한 의제가 네네.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에게는 이런 조사를 하는데 네.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네네. 대한 답을 주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거는 답을 줬나요? 네네. 네. 너무 서울시가 또 이번에도 답을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고 저는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안에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욕구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023년 안에 조사하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이제 조사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것도 도구 문제가 있고. 네. 그죠? 그리고 누가 조사하느냐도 굉장히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지호씨가 좀 잘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어야지. 어떻게? 믿군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 활동 지원 서비스 추가 네, 네. 지원과 관련해서 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
가 있었고 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네. 좀 있었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었죠. 이제 아, 논쟁? 서울시가 서울시 12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뭐 우려가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조사를 하게 했는데 사실은 서울 12 추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서 네. 조사를 했고요. 어쨌든 서울시가 조사를 해봤더니 타 지역이나 이제 시비를 정당한 방법으로 받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서울 시비 대상인데 그 서울시 활동보조 추가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들도 또 많더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죠. 2,000명 정도가 넘는 서울시 서울시 네. 추가 지원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추가 받을 때는 서울시에서 거주했는데 네. 다른 데로 이제 갔는 모양이에요. 그죠? 네네. 이사 가거나 네네. 여러 가지 있는데 실 거주자가 설명에 하면 저기 전남에 있고 저기 다른 데 있으면서 네네. 거기서 활동 지원 서비스 기관을 활용하면서 왜 서울시에 그것을 받고 있냐라는 논리거든요. 네네네. 그 논리로는 맞죠. 왜냐하면 서울 시비 추가니까 국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이런 문제 가지고 한 400명 정도 300에서 400명 300명 네, 좀 넘는 정도를 사람이 그런다고. 적발했대요. 거기서. 그럼 그 사람들은 잘리잖아요. 네, 뭐 서울시 말로는 그렇게 얘기했죠. 자르겠죠. 네. 자르기 위한 것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지방에 주소지를 뒀는데 서울에 있어요. 장애인이 서울에 네네. 실거주를 해요. 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또 다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 부분만 이제 지금 적발해서 다 네. 뭐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을 때 사회 서비스를 악용할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그걸 다 범죄자죠. 적발해 범죄자. 내겠다고 범죄자 취급을 하시니 김상환 네. 복지정책실장의 이 문제는 네, 네. 물론 서울 시비가 추가로 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네. 기본적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범죄자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야기했던 주민등록법 위반이다라는 거예요. 네, 면담 때. 그렇죠. 딱 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럼 서울시가 이번 계기로 주민등록증 위반되는 사람들을 서울시민 다 조사해야죠. 네, 네, 네. 왜 표적 조사합니까? 네, 네. 왜 장애인만 네, 그렇게, 맞아요. 주민등록증 위반을 가지고 조사해서 수급 여부를 따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서울시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실거주 조사를 해야 돼요. 주민등록증 위반되는 사람 다 뽑아내야 돼요. 근데 왜 장애인만 그러죠? 또 하나는 이거는 무슨 문제냐고 하면 결국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야,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 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예. 그리고 활동지원 서비스의 예산은 과다하다 라고 예산 비난하고 그리고 또 잡아내가지고 뭐 마치 합리성을 가지고 법적인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들을 그냥 잘라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번이 활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린 300~400만 원의 예산은 어떡하냐? 그동안 못 받았던 사람이 있더라. 사각지대에 있더라. 자격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못 준 사람들은 그거는 행정이 잘못한 거예요. 자격 조건이 되면 신청하게 하고 그 자격 조건이 되면 예산과 관계없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무 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뭐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네. 마치 합리적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장난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전형적으로 표적 조사다. 그래서 표적 조사를 해서 400명, 300명이 잡힌 거고 이 잡힌 것을 잘라내서 그동안 자기들이 제도를 하지 못함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을 시와 은혜로 그들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기 위한 네. 이 가공된 조사였고 가공된 선전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네. 예측이 됩니다. 100번 강조해도 네, 네. 지나침이 없다. 아, 뭐 이런 그러니까요. 속담이 있죠. 네, 네.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아, 또 사자성어. 오늘은 잘 말해야 돼요. 예, 예. 네. 짠, 뭐. 취중진담.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오늘부터 취중 진담인 것으로. 그래서 네. 결국은 이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중앙정부가 책임지면 400명도 그럼 지역에 이사 가더라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있더라도 그 추가분은 받으면 되거든요.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 간 차별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 지역 간 차별을 네. 이용해서 네, 이용해서 네, 네. 또 장애인을 마치 범죄화의 대상, 뭐 국가 돈에 그냥 받아먹는 사람으로서의 이런 취급을 하는 네, 그 네. 태도에 대해서 매우 네. 불쾌하다. 네. 복지실장이 그날도 이렇게 얘기했죠. 내년에 서울시 예산이 세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복지 예산을 쓸 돈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박경수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무원 면담할 때마다 매년 듣는 얘기여서 사실은 그 말을 참 신뢰할 수가 없는데 저는 김상관 실장이 네. 이야기한 돈 없다는 말을 믿어요, 실제로. 네. 그러세요? 내년도에도 또 그 말 할 걸 믿어요. 아 20년 후에도 또 그 말 할 걸 믿어요. 그러니까요. 안 변해요. 공무원들 혹시 매뉴얼 있는 거 아닐까요? 매뉴얼보다 그냥 네. 입버릇이 입 버릇. 아. 책임지지 않는 자세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좀 억울했어요. 왜 공무원을 우리가 이렇게 액을 복걸해야 되는지. 네. 완전히 갑질하고 있구나. 기본적인 선을 보장해야 되는 것들이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특히 복지실장이 재정 파트나 이런 데서 밀리면 자기가 목소리 내서 네네. 이야기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장애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경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유엔장애인 권리위원들 이렇게 초청해서 의견 들으라라고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건 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검토해 보겠다. 검토. 네. 뭐, 곤란한 거는 무조건 검토. 네. 곤란한 건 검토. 예산은 없다. 내년에 예산이 줄어든다. 예. 뭐 이런 식의 그 매뉴얼이 있다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예산과 관련된 논의들은 서울시가 8월 셋째 주에 다시 면담을 잡아서 네. 답변을 주겠다 했고 그래서 뭐 보도자료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모두 제가 어떻게 나갔냐고요? 우리. 예, 잘 나갔습니다. 네. 8월 중순까지 셋째 네네, 셋째 주까지 주에 네. 지하철을 탑승하지 않겠습니다. 출근길에. 이 퇴근길은 괜찮아요. 그렇죠? 그랬구나. 그때까지는 출근길에 지하철 안 타실 거죠? 저는 탈 건데요. 타는 출근해야지. 아 맞구나. 표정이. 죄송해요. 전 출근해야 돼서 지하철 탈게요. 네. 비장애인만 죄송합니다. 타는 시민권 열차 태워주십시오. 아, 어떻게?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손님을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인혁입니다. 와 이렇게 관객을 많이 모시고 왔네요. 팬이 있어, 팬. 아. 네. 여기 그 유명한 전달의 김정아 동갑입니다. 나중에 마치고 사인 받고 가세요. 네. 너무 갑작스럽게 출연하게 돼서 당황스럽지만 이렇게 탈시설 아이돌 김정아 동지와 함께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같이 할 수 나도. 있다는 게 교장쌤이하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너무 영광스럽네요. 말을 잘해야 될 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이 장소에 대해서 조금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여기가 장애인복지법 개학, 그죠?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 탄압 저지, 이야, 이렇게 거기다가 긴급 투쟁 선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농성을 시작하게 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개학이 어떤 게 개학이 됐다라고 이렇게 농성까지 하게 됐습니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난 장애인 종합복지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우리나라에 이제 2002년도에 예, 예. 최초로 2개소가
생겨났습니다. 아, 2002년도에 그런데 센터가 뭐야? 그 불났어요? 불이 난 격으로 지금 아, 불이 매우, 났어요? 네. 급박한 상황입니다. 아, 급하게 나오네. 네. 이종성 의원이 이종석이 누군데요? 의원님께서 21대 국회 국민의힘의 장애 비례대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출신.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분이 그분께서 이제 지금 저희가 개학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를 했고 그 법이 이제 단체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이종성 의원의 잘못된 발언들을 중심으로 법이 지금 통과가 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지난 4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종성 의원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마치 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을 받는 만큼 사업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그리고 관리 감독은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단체인 것처럼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 사업은 국가가 중증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필수 대인 서비스인데 네네. 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별도의 서비스 기관이거든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이 마치 활동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것처럼 그래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을 시설로 집어넣어서 관리 감독을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거짓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아니 국회의원 거짓말하는 데 대한 제재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 단체를 고백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 근데 거기다가 자기 단체 지장협이라고 안 하고 한자협이나 뭐 전장협, 뭐 사회자님 소속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 그런다고 그렇게 막 떠들어 댔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국회의원 거짓말 방지법 이런 거, 거짓말하면 좀 처벌하는 처벌법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 아 진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뭐였어요? 복지부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인데요. 이종성 의원의 그런 발언들에 더해서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시설에 넣는 것에 대해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가 반대한다. 근데 한자협이 반대하는 이유가 전장현 소속이라서 관리 감독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자비 전장현 소속이에요? 전장현의 관리 감독 받는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이 열심히 이제 지역사회에서 권리 활동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리를 요구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확산되기 위해 요구를 하는데 복지부는 그거 마음에 안 들고 압박하고 싶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막 매도하듯이 발언했다 이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네. 다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편하네요. 원래 여기 좀 베테랑이에요. 그럼 보건복지위원회가 있었고 이 법안이 올라갔는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을 좀 개정한 안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일부 개정해서 그 제2소위? 네. 2소위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짓말들이 난무했다. 네. 그래서 거짓말이 난무한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네. 그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는 이 조직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한자협은 이 문제가 불거졌던 2010년도 초반부터 네네.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네.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개진해 왔습니다. 예. 그렇게 한자협은 반대하고 있는데 네. 또 다른 단위는 찬성의 입장이 있고 그러면서 복지소위에서 뭐 다 합의 봤다 뭐 이러면서 그것 또한 거짓말 시키면서 통과시켰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네. 지금의 사태에 대한 원인이네요. 네, 맞습니다. 거짓말을 기반으로 해서 통과시킨 법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사자성어로 한번 해보세요. 사자성어요? 원천무효. 아 이거 요번에 맞았죠? 적중했어. 아까 취중진단도 그랬는데 원천무효 괜찮네. 법사위에서 이것을 원천무효 시켜서 네. 본회로 올리지 말고
다시 논의하게끔 네, 그렇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면 같이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기다려서 네. 대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면 만장일치로 그러면 저희가요? 법사위에서 정리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셋이 꽝꽝꽝. 우리 셋이 만장일치. 네, 와! 아니 법사위. 우리 법사위야? 그럼요. 아무리 정당해도 절차적으로 잘못됐으면요 법원 같은 데서는요 다 증거 능력이 없어요. 네, 그냥 나가리예요.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 복지위 상임위 법사위원회 소속의 법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상대방이 반드시 반대하고 있는 것들을 명백하게 알면서도 네, 네. 마치 합의했다라고 하면서 통과시킨 것 거짓말 1. 두 번째 거짓말. 한자협센터가 마치 전장현 소속이라서 관리 감독을 회피하고 있다. 세 번째 거짓말. 이종성 의원, 이길 두 사람이 같이 주장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뭐 25%의 수익률 방만하게 사용하면서 아무런 관리 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 이거는요, 복지부가 반성해야 되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쵸? 네. 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최초로 만들 때 우리는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애초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윤율이라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쵸? 네. 그 전달책에 하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마치 이것을 이윤율, 사장이 이윤 남기듯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비난. 활동 지원 서비스 중개 기관을 센터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전국에 굉장히 많죠. 몇 개 있으나요? 전국에 작년 12월 기준으로 네. 약 1,100개. 1100개 중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특히 연합회 빼고 또 협의회 쪽이 있잖아요. 몇 개 하나요? 현재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면 나머지 1000몇 개도 관리 감독 안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네. 협의회만 안 받나? 그러면 1000몇 개도 아무런 관리 감독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거짓말을 어떤 거짓말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생 거짓말. 와, 이런 거를 그냥 통과시켰으니 열받을 만합니다. 네. 열내세요. 사자성어로 얘기해 줄 줄 알았더니. 생 거짓말. 내전에. 아, 얘기. 사자성어. 근데 그 25% 수수료 문제 있잖아요. 이거 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들이 이해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정부가 줄 때 한 시간의 단가가 얼마? 15,570원. 그러니까 그거 사람들은 그러면 활동 지원사가 15,570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아주 현장에서 너무 많은 오해를 그러니까요. 낳고 그게- 이게 25%라는 말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있습니다. 네. 활동지원사에게 최소 75% 이상의 임금을 주어야 하고 25% 이내에서 본인들의 운영비에 활용을 해라라고 써 있어요. 하지만 지금 15,570원 그리고 최저임금이 9,620원이죠. 9,620원에 대해서 주유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한 법정수당에 그리고 4대 보험에 대한 사업자 부담률이 또 있습니다. 이런 금액들을 다 지출하고 나면 15,570원에서 남는 돈은 300원 밖에 되질 않아요. 퍼센트로 보면 3%밖에 되지 않고 이 3%의 수익으로 중개기관의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출해야 되고요. 통신비도 지출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센터에서는 활동지원기관에서는 이 사업들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늘 기획재정부에게 예산을 올릴 때 활동지원 수가를 저희의 요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늘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문제가 없다, 문 닫는 기간이 없지 않냐라는 그런 명분으로 활동지원 수가를 올리지 않고 있는데 결국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센터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개기관들 되게 많은데 IL 센터만 가지고만 계속 이러는 문제 이런 것이 결국은 그 IL 센터가 갖고 있는 어떤 조직적 성격, 그 역사적 맥락 이런 걸로 보면 계속 복지부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조직들에 대한 압박의 어떤 한 수단으로 IL 센터 길들이기 이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이거는 정말 이 구독자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정말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진짜 속상하고 화가 나죠. 맞습니다. 그죠? 네. 너무 정리를 잘 아니 해주셔가지고. 사회자가 하셔야 네. 되는데 제가 해서 지금 좀 삐지신 표정인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협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짓말로 이렇게 논의돼서 졸속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네. 이 법사위에서 막아서 제대로 논의되고 그리고 제대로 된 합의 속에서 통과돼야 된다라는 그죠. 맞습니다. 사회자님 삐진 거 맞네, 삐진 거 맞아. 여기 천막농소 이제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려울 때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될 때까지 한다. 네,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자요. 와. 네, 열심히 싸워서 빨리 농성장을 정리하고 싶네요. 네, 예.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시작된 또 이제 장애인 권리 입법의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어떠한 법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또 김정아 사회자님과 함께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고요. 아마 요 방송 나오고 나면 이제 우리 그 백인역에 대한 팬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 팬들에게 한마디. 그러지 마세요. 얼굴 빨개. 그래도 팬들에게 인사 한마디 하고. 네, 얼떨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출연하게 됐는데 저희 지금의 상황들을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중증 장애인들이 뒷고설 발판이 될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를 위해 지금의 복지법 개혁에 대한 투쟁 활동도 그렇고요. 네, 이후에도 권리입법 제정 활동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어떤 법안들을 가지고 해볼까요? 요새 시급한 법률들이 있나요? 네네네. 다음에 지금 그 장애인 평생교육법 관련해서 어. 입법공청회가 입법공청회 있습니다. 예정돼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법 왜 필요한지 이 이야기를 또 그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활동가 모시고 그래요.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다음번 잘 준비해 주십시오. 예. 제가 사회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전장현 유튜브 구독, 좋아요, 5월에는 5,000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